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1월 14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천생의 시장점검이죠. 다음주 대응전략 그리고 이번주 시장점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이 벌써 거의 다 가고 있죠. 다음 주가 지나면 일요일 1월이 끝나죠. 그리고 설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설이니까 설 전에 좀 좋은 결과들 만드셔가지고 명절에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작년 설과 올해 설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뭐 코로나에 대한 문제도 없었고, 작년 1월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우한 폐렴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로 바뀌었죠. WHO에서 바뀌었는데 뭐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발병을 하고, 작년에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좀 심각해졌을 때 당시에 사실은 그래요. 뭐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일을 했다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 됐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뭐 조선시대 그런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 책임자들 다 잡아들여 가지고 좀 혼을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농담이고요. 상당히 잘못했죠. 사실 그 어떤 그동안의 어떤 관행이나 이런 것들, 관행이라고 하기는 못하고요. 과연 그 세계보건기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처음에 폐렴이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했었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은 정치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가까이는 역시 코로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처음에 우한 쪽에서 폐렴이 발생하고 사망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조사관들을 파견을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제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었겠죠. 그런데 거의 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듯이 행동을 하다가 뒤늦게 나서 가지고 뭐 마치 다른 나라들이 방역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듯한 그런 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도 의심스럽고요. 정말 뭐 육두문자가 나올 만한 그런 행동들을 했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망자들을 훨씬 줄일 수도 있었고 확진자들을 줄일 수도 있었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WHO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고 중국의 하수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전혀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잘못된 행동을 했었죠.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자, 어쨌든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다르죠. 작년 설만 하더라도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족들하고 놀러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뭐 꿈도 못 꾸죠.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것들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조용히 TV나 보고 또 주식시장이나 연구하고 가족들하고 놀고 그러면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아이들이 불쌍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들이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식도 없이 그냥 뭐 비대면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졸업장 하나 달랑 받아오고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뭐 물론 그 공부를 엄청 잘해서 상을 받아와서 받아오지 못해서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 졸업식 하고 그러면은 사실 뭐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축하도 해주고 밖에서 외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같이 놀러 가지도 못하고요. 매해 그 봄, 가을에 뭐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에버랜드라든지 이렇게 놀이동산도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걸 전혀 하지 못했어요. 아쉬운 한 해였었고요. 하루빨리 좀 좋은
상황이 돼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이 또 일본 그 고위 관료의 입에서 나왔죠.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지금 엄청나게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의 확산을 유도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개최는 사실상 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쿄올림픽은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동계올림픽은 문제가 없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요. 참 진짜 우리가 무슨 뭐 한다고 그러죠. 정말 참 쌍욕을 하고 싶은데 정말 뻔뻔스러운 놈들입니다. 전 세계에다가 바이러스를 퍼뜨려 놓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게 아니다 그런 헛소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뻔뻔스럽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도저히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에는 미숙한 그런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겠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는데 잘못을 했으면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동안 어떤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소송을 해서 어떤 그 이득을 취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뻔뻔스럽다. 참 정말 뻔뻔스럽다. 말도 안 되는 우기기를 많이 하죠. 최근에 김치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됐다. 파워차인가요? 그게 한국의 김치하고 같다. 그래서 이름만 다르게 부른다. 그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동북공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과 한국의 어떤 그 통일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막는, 그리고 북한을 중국이 어떤 가져가려는 그런 속셈의 일환도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얘네들은 행동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 안타깝고 뻔뻔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 세계가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의 이름까지 바꾸더니 이제는 그 기원조차도 다른 나라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참 언젠가 죄를 지으면은 결국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 좀 제대로 한번 실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도 한국에게 일본 못지않게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었죠. 크게 보면은 결국은 몽골 이쪽이 또 중국을 지배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수없이 한국을 고대 우리 한국의 나라들을 침범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었고요. 엄청난 그런 잘못들을 저질렀는데 일본이 최근래에 36년간 강점기를 만들면서 한국의 무조건적인 적은 일본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국도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라는 이 위치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요충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이 좀 힘을 많이 키워가지고 언젠가는 좀 다른 나라들을 좀 지배하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좀 다른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짧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수익률 372.3%고요. 2020년은 526.06%. 자, 2021년에는 여기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겠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사실 2020년에 누적 수익 1000% 이상을 목표로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기필코 결과를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런 목표고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 뭐 그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날 수 있었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까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해가지고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고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에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짧게 손절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좀 아쉬운 한 달이었습니다. 지난주 시장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점검. 코스피 보실까요? 자, 지난주에 이번 주를 예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월요일 조정을 받았고요. 화요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반등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지난주보다 반등이 나왔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어쨌든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힘들다, 무너지는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한 고점에서 움직일 거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직전 최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버티다가 한 번 정도 넘어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31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죠. 코스피가 반등하니까 결국은 코스닥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예, 그래서 코스피 따라서 흘러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코스피는 사실 이번 주에 3200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쉬워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자 보시면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수급을 예상을 하면서 개인이 매도할 때가 됐다 말씀드렸는데요. 화요일에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좋았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수요일 금요일에 개인들이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못 갔어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더 갈 수 있었는데 개인들이 지금 급해요. 뭐냐면은 이거 여기에서 좀 지수가 이미 많이 반등했어요. 그리고 종목들이 많이 반등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털고 조정받았을 때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괜히 던졌다가 계속 가버리는 거 아니야? 조바심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이런 흐름, 조바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면은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계속 조금씩 와요. 눈이 계속 옵니다. 그런데 이게 녹지 않고 쌓이고 있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겠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치 비닐하우스에 쌓이는 눈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시기가 오면은 특정한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현재의 수급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좋았죠. 정부의 역할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게 지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금 현재 흐름은 정치적인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대선,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그 영향력 거기에 기인해서 미국 시장이 움직였던 흐름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가는데 굳이 무너질 이유는 없었죠. 그리고 여러모로 시장이 다운되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금융시장이 참 묘해요. 여러 가지로 묘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면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인이 매수해서 이렇게 계속 간 경우도 없었고요. 이게 계속 유지된 경우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개인들이 좀 수요일 금요일 매수를 해주면서 더 가지 못했던 게 좀 아쉽고요. 더 가지 못한 건 정상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밀리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역할을 했죠.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고 또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좀 흐름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조금 약해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고점하고 차이가 꽤 있죠. 예, 그래서 고점을 뚫기가 좀 어려운 흐름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자, 이게 삼성전자가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시장이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앞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삼성전자는 이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삼성전자 9만원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넘어가더라도 넘어가게 되면 정리를 하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욕심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적당히 반등이 나오면 던지시기 바랍니다. 욕심부리다가 이거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쉽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삼성에 관계된 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직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에서 사실 직장을 다니고 삼성에서 월급을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총수에 대해서 그렇게 좀 구속이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다는 그런 말을 듣지를 못해요.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는 것 그리고 밖에 나와 있는 건 엄청난 차이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삼성에 속해 있는 그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깜짝 놀랐고요. 어쨌든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어떤 회사나 기업이나 그룹을 이끄는 오너의 입장하고 직원들의 입장은 상당히 다릅니다. 직원들은 뭘 얼마를 잘해주든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깝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시스템으로 돌아가겠죠. 총수가 있든 없든 기존에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돌아는 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중요한 결정 그리고 미래를 위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찰나의 시간들, 중요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 어떤 시대의 트렌드에 있어서 뒤처지는 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득을 보는 게 결국 경쟁하는 국가들이나 경쟁하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뭐 경쟁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뭐 미국 쪽에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크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쾌재를 부르지 않을까. 길게 보면은 중국은 결국은 한국을 계속 따라잡아 왔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전기전자 쪽, 반도체 쪽도 결국은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뭐 제가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고요. 하루빨리 좀 나와서 뭐 죄를 지었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좀 그 죄의 어떤 무게와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쪽이 큰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삼성에서 더 노력을 해서 좀 잘 버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것만 해도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매도가 원래 3월에 재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정세균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제도적인 보완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분이 기업인 출신입니다. 대우그룹에 있었죠. 그래서 기업인 출신이라서
경제적인 면은 어떤 그 정치만 하셨던 분들보다는 훨씬 나으실 거예요. 물론 감각이나 이런 것들도 나으실 거고 여러 가지로 나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있어서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면 그동안 제도 정비를 안 하고 뭐 했냐 도대체. 그리고 사실 그 민주당이 작년에 총선에서 대승을 하고 나서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권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의회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보완을 했어야겠죠. 어쨌든 뭐 보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뭐 제도적으로 얼마가 보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100% 보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언뜻 생각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자,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분명히 이게 보완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왜 안 될까? 그동안 해외에서 자,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동차 쪽에 다른 나라들은 전기차가 보급되고 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보급이 되면서 전기차가 굉장히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한국은 왜 전기차가 이렇게 발전 속도가 더디지? 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충분히 어떤 그 정부나 이런 쪽에서 의지를 갖고 할 수가 있었는데 못했던 것들이 왜 안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단순하게 돼야 되니까 정부에서 이걸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6월부터 상위 30개에서 50개 종목만 다시 재개를 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재개를 하는 것과 일부만 재개하는 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비중이 너무 커요. 상위 30개, 50개만 재개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90%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소용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시장에 타격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이라는 어떤 그 총수의 구속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뭐 공매도 재개되면 외국인들이 이탈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가격이 싸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뭐하러 계속 매수를 합니까? 수급적으로 보면은 추세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하는 트렌드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좀 매수를 하고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만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렌드는 외국인들은 던지고 있어요. 기관들도 패대기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정부에서 주식시장이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패닉 상태가 오면 안 된다 하면은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버티기라도 해야 되는데 기관들도 던지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연기금도 던지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관마저도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관이 시장이 한번 크게 꺾인다고 하면 다시 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매수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의 세금들을 전부 그냥 가치 없는 곳에다가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주식시장이 앞으로 계속 가서 4천, 5천 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매수를 엄청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계속 매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뭐 삼성도 좋았고, 삼성전자도 좋았고, 대형주도 좋았고요. 또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운송장비가 좋았어요. 운송장비가 단기적으로는 전기전자하고 좀 체인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 주도주가 체인지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전기전자가 삼성전자가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불안하니까 이 운송장비 쪽에 조금 흐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을 조금 더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끌고 가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조금 더 반등할 수는 있지만은
지속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미국 시장이 괜찮았죠. 미국 시장 이번 주 괜찮았어요. 반등 나왔고요. 나스닥은 특히 더 좋았고요. 바이든이 취임을 하면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옐런이 양념을 잘 쳤죠. 그래서 또 취임하자마자 시장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좀 시장을 좀 컨트롤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유지를 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은 뭐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어떤 강세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 시장도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더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 사실 그 시장 외적인 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매도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공매도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거의 뭐 이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을 많이 좀 혼탁하게 했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공매도를 계속 못하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과열되다 보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거든요. 이거 뭐 내년 선거 이후까지 계속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악재는 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를 외국인 기관들도 하고 만약에 개인들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가격이 이미 많은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관 거기에다 개인들까지, 자,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공매도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학개미들이 발버둥을 쳐가지고 종목을 계속 올릴 수 있다.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가격이 아주 낮으면은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어떻게 더 올립니까? 삼성전자를 여기에서 어떻게 더 끌고 가느냐는 거죠. 가격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기는 힘들고요. 또 공매도가 없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안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떠났었지 않습니까? 역시 길게 보면 가격 메리트가 없어서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한 점검은 전반적으로 이래서 좋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약간 좀 조정을 받으려는 흐름 정도가 살짝 나오려다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장 이 고점을 뚫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좀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좀 이렇게 움직여 주지 않을까, 좁은 박스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무너질 상황은 아니고요. 코스피가 버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강하게 한번 튀어오를 것 같아요. 고점을 좀 조만간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강하게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 개별주 쪽에도 한번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 특진주입니다.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두산 퓨얼셀 1 우선주. 제가 이제 우선주를 좀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종목 아쉬워요. 계속 관찰을 했었는데 이 정도부터 관찰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점이 어딘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제 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도 기회다 생각은 했는데 추천을 못했어요. 아쉽습니다.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서 좀 아쉬운데요. 애매하죠. 사실 뭐 개인 투자자라면 묻어두면 가는데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조정받으면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골라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 자, 이 종목은 말도 안 되게 갔어요. 만원에서부터 29만 9천원까지 갔습니다. 엄청나게 갔죠. 이 종목이 사실 이게 상장하고 나서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들어갈까 고민을 했는데 조금만 한번 좀 다운돼 가지고 저점 다지면은 들어가야겠다 싶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가기 시작하더니 계속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갈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정치인 테마주로 갔습니다. 말도 안 되게 움직였고요. 이런 건 좀 너무 심하게 밀렸는데 싶고 그 다음에 쭉 횡보하면 그때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좀 기다리는 게 낫고요. 꼭 이 가격이 아니더라도 좀 더 밀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최소한 좀 10만원 근처 정도까지 와줘야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시 또 더 조정을 받겠죠. 어쨌든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다음 주에는 일단 지금은 그래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 단타하자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장중에 양방향 매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아래나 위나 다 장중에는 가능해요. 좀 과매수 때는 하방, 또 과매도 때는 상방 공략 하시고요. 뭐 기본적으로 일봉상으로 좀 밀려주면은 상방 공략을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월요일날 좀 조정을 심하게 받았죠. 화요일부터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천선 근처까지 다시 한번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밀린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이 정도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밀린다면 뭐 이 정도까지 밀릴 수 있겠죠. 어쨌든 위아래 당분간 공략을 하시고요. 좀 밀렸을 때 상방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위험하긴 하죠. 왜냐하면은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 흐름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은 역시 테마주 개별주 순환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개별주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강한 개별주 움직임이 좋은 개별주들 공략하시기 바라겠고요. 정치인 테마주, 전기차, 수소차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인은 윤석열 테마 쪽으로 당분간은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테마는 조정을 받았을 때, 제대로 받았을 때 단기적으로 충분히 괜찮고요. 어쨌든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마주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체시스, 자, 이 종목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가격 메리트가 괜찮으니까 괜찮고요. 유나이티드 제약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센트럴 모텍, 자, 이 종목은 또 전기차 쪽에 관련된 종목이죠. 조금만 더 빠져주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개별주죠. 인포마크 이슈로 움직인 종목입니다만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관심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는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은 뭐 어떤 그 흐름에 상관없이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심감도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뭐 여러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오늘 방송은 뭐 이 정도면은 전달할 건 다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움직임이 좋은 개별주들 뭐 공략하면 충분하니까요. 적절히 대응해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은 또 너무 소극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니까 종목은 계속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뭐 적당히 좀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조금 있으면 명절이죠. 예, 명절이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설 지나고 나면은 또 금방금방 한 해가 지나갈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열심히 보내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1월 24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공주선생의 다음주 핵심 종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